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우 스님에게 당선증을 전달해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자격이 확정됐습니다. 원로회의는 오늘 회의를 열어 새 총무원장 확정을 위한 인준을 결정합니다. 제37대 총무원장의 당선 확정된 진우 스님은 40여 년 이상 종단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혼란에 빠진 시기에도 소통 화합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제21대 국회 정각회 후반기 회장에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주 의원은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불교계 입법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합천 해인사 목조 비로자나 불좌상 2점과 복장 유물이 국보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현존 가장 오래된 목조 불상이면서 뛰어난 조각 기법으로 승격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슬로건으로 내건 동국대가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건학위원회 출범 이후 눈에 띄는 성과로 국내 단일 대학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인 어제 진우 스님에게 당선증을 전달함으로써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자격이 공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종단 화합의 상징이 된 진우 스님의 당선 확정에 출제가자 모두 지지와 기대를 전했습니다. 원로회의는 오늘 회의를 열어 새 총무원장 확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 인준을 결정합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세영 스님이 어제 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에게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단일 후보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지 21일 만에 당선인 자격이 공식 확정된 겁니다. 사부대중의 축하와 박수 속에 당선증을 교부받은 진우 스님은 37대 총무원장을 최종 확정하는 원로회의 인준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까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 이제 소임을 짧게 이렇게 맡아 와서 앞으로 제가 이제 원장 직무 소임을 맡는 데 있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 없이 새 총무원장에 당선된 진우 스님은 종단 화합의 상징으로 출제가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새 집행부가 만들어갈 화합 승가에 기대를 더했습니다. 후보자들이 또 뭐 난립을 한다든가 또 몇 사람이 나와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많았고, 하지만 이게 단독으로 출마하셔가지고 또 화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중앙종회에서도 환영하는 뜻이고, 뭐 중앙정부기관뿐만 아니고 중앙종회 또 본사 이런 우리 기관들이 잘 협조해가지고 또 원장 선생님을 이시해서 잘 협조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발전을. 신도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그런 스님이시고, 또 포교도 잘하시고 또 교구도 다 살리는 그런 스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당선증을 교부받은 진우 스님은 오늘 오후 2시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조계사 대웅전에서 고불식을 올리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당선 소감을 시작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의 당선 확정된 진우 스님은 40년 이상 종단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종단이 혼란에 빠진 시기에도 소통 화합을 통해 위기 관리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진우 스님의 행장을 이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37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당선된 진우 스님은 1978년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같은 해 보현사에서 관흥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진우 스님이 종무행정의 두각을 나타낸 건 1999년 담양 용흥사 주지로 부임하면서부터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주지를 맡았지만 사찰 복원불사를 추진해 천년고찰 용흥사를 부흥시켰습니다.
그 뒤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주지 소임을 마치고 총무원 사서실장, 호법부장, 기획실장, 총무부장을 역임하며 중앙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2018년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시 큰 혼란에 빠졌던 종단을 정상화하며 특유의 위기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총무원은 여러분의 직장이자 또 집이고 법당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심장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교도나 해종 집단으로부터 청사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또 소임입니다. 2019년 제8대 교육원장에 취임한 진우 스님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승가 교육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학인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과목 재편성을 단행하는 한편 전통 교육 방식 보존을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기본 교육기관 조정도 추진했습니다. 어느 종교든 필연적인 성직자 감소 현상에 따라 운영이 어려운 교육기관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외에도 종단 차원에서 최초로 불교개론을 편찬해 불교에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전통의 교육 방식을 지키면서도 시대에 발맞춘 해답을 제시한 진우 스님은 소통과 화합에 기반해 온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초심 확인의 감소에 따른 교육기관의 재조정은 전 종도의 첨예한 관심사입니다. 100년대계 일념으로 헌신하시는 교육 현장의 고견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또다시 묻고 답하며 명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선 후 불교계 언론사 대표들과 함께한 첫 공개석상에서 소통을 최우선으로 강조한 진우 스님. 종단 화합과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스님이 걸어갈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최악의 홍수로 1,200여 명이 숨지고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을 돕기 위해 조계종이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나빌 무니르 주한 파키스탄 대사에게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홍수로 조국이 큰 피해를 입어 심려가 크겠지만 빨리 힘을 내 복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빌 무니르 대사는 조계종의 자비와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며 파키스탄 국민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중앙종회 의원 선거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제386차 회의를 열고 제18대 중앙종회 의원 선거를 당의 교구본사에서 10월 1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하고 후보 등록은 9월 20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받기로 확정했습니다.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10월 10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유런과 선원 등 10개 분야 각 2명씩 20명의 직능대표와 10명의 비군이 중앙종회 의원을 선출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주지 후보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를 바로잡고 교구 화합을 위해 산중총회를 연기하겠다고 결정한 불국사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선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되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습니다. 제21대 국회 정각회 후반기 회장에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 주 명예회장을 다시 회장으로 선출했는데요. 주호영 의원은 문화재 사찰의 전기요금 감면 등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불교계 입법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제21대 국회 정각회 후반기 회장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회 정각회는 어제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에 의해 정각회 명예회장인 주호영 의원을 다시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5선의 중진인 주호영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정각회 회장에 이어 두 번째 회장을 맡았습니다. 전반기 회장을 맡았던 이원우 의원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화재 사찰의 전기요금 감면과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농지법 개정 등 불교 관련 공약에 여야의 이견이 없었던 만큼 조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 의원은 불교 특혜가 아닌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여야 불자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도움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불교 관련해서 했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저는 뭐 일부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에게도 당당하게 하는데 불교에 대해서 특혜를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부당한 차별만 고쳐달라는 거다. 또 주호영 의원은 성지순례와 경정 공부반 운영 등 불자 의원과 국회 직원불교회 불자들의 신행을 위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21일 정각회 법회를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를 초청해 봉행할 예정이라며 후반기 정각회장으로 첫 행보를 알렸습니다. 조계종 종정이신 성파종정께서 최초로 절박 법문을 최초로 하신답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쟁의 정신으로 상생의 대한민국을 발언하며 2년 동안 국회 정각회를 이끌었던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19와 대선으로 정각회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국회 갈등과 국민 치유를 위해 앞장서는 국회 정각회를 기원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불심이 깊다라고 하시는 평가를 받고 계시는 주호영 의원님께서 다 차기 회장님을 맡게 돼서 우리 정각회가 국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하는데 보다 더 앞장서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주호영 국회 정각회 회장의 취임 법회는 오는 6일 조계사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문화재청이 합천해인사 목조 비로자나 불좌상 2점과 복장 유물을 국보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불상이면서 뛰어난 조각 기법으로 국보로 승격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2012년 나란히 보물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법보전과 대적광전의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 및 복장 유물. 지금은 대비로전에 함께 안치돼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어제 두 목불좌상과 복장 유물을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했습니다. 두 불상의 제작 시기는 통일신라였던 9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며 해인사 창건 시기와 그리 멀지 않아 가장 오래된 현존 목조불상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작품의 완성도 역시 세계유산 석굴암의 불상을 연상시킬 정도로 뛰어난 조각 기법을 보여줍니다. 네, 두 불상은요, 한눈에 보았을 때 쌍둥이처럼 매우 유사하게 보이는데요. 전반적인 모습이 마치 석굴암 불상을 연상시키듯 신라 불상의 조각 양식을 잘 표현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과학적 조사 결과 두 불상의 목재 연대가 9세기 후반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 사이에 해인사가 중창되면서 추가로 납입된 불상의 복장 유물도 불교사,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입니다. 15세기 당대 최고의 고승 학조대사가 해인사를 중창하면서 불상을 중수했고 그 과정에서 납입된 추가 복장 유물들은 조선 초 왕실발원 복장 유물의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바로 복장 유물에는 이러한 왕실 후원을 받아서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 동안 조성된 수준 높은 전정류와 각종 직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장 유물 중 후령통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복장 절차의 기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의의가 큰 자료입니다. 문화재청은 두 불상이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이자 해인사의 화엄 사상을 대변하는 대표 작품으로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이외에도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상교정본 자비도량 참법, 법화현론 권 3에서 4 등 불교 문화재가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60여 년간 해외에 반출돼 있다가 지난 2020년 미국으로부터 반환됐으며 왕실원찰 신흥사의 영산제를 위해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학술적, 종교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와 익산 미륵사지 등에서 다양한 미디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행사가 열립니다. 문화재청은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유산을 즐길 수 있는 2022년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통도사의 창건 설화와 세계유산의 가치를 표현한 미디어 아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에서 영상투사법과 융합형 무용, 실감형 3차원 입체 사진을 결합한 볼거리를 더할 예정입니다. 같은 기간 익산 미륵사지 일원에서는 외벽 영상, 드론쇼,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람객 동작에 반응하는 영상 등으로 구성된 백제의 빛, 희망을 쌓다, 적공지탑 부류 주제 미디어 아트를 선보입니다.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슬로건으로 내건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건학위원회 출범 이후 눈에 띄는 성과로 국내 단일 대학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유수 기업과 공공기관, 스타트업들의 신입사원 채용 상담이 이루어지는 취업 박람회 현장.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나선 대학생들이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조언을 새겨듣습니다. 한쪽에선 상담을 돕기 위한 메이크업이 제공되고 컨설턴트와의 1:1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준비했을 법한 대규모의 취업 박람회가 열린 곳은 다름 아닌 동국대 서울 캠퍼스.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이 마련한 행사에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동국대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좀 감안하시고 거기에서 어떠한 스펙이 더 필요한지 또 어떠한 직무가 좀 더 맞을 것 같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도 되고. 지난해 건학위원회 출범 이후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과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동국대가 어제 단일 대학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과 외국계 기업, 공기업 등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섭외한 309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건학위원회는 학생들이 오직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더욱 빛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취업 박람회라는 딱딱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는데 동국대 성림의 스님들은 학생들에게 국화빵을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학생분들 응원하기 위해서 국화빵도 만들고 있으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취업 상담 잘 받으셔서 사회 진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박람회에선 취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취업 상담 부스와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실습,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커뮤니케이션 등이 제공됩니다. 동국대는 이번에 첫 선을 보인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 관계 유지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동국대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을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신의 진로와 그리고 나중에 취업에 연결시켜가는 그런 활동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박람회는 주말을 제외한 9월 7일까지 이어지며 동국대 재학생과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 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스님이나 제가자, 사찰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34회 포교대상을 시행합니다. 추천 분야는 계층, 직능, 문화체육, 사회, 대중매체, 지역 포교 분야이며 추천 대상은 당의 공적활동 3년 이상, 후보자 공적기간 10년 이상입니다. 교구본사 주지 또는 종단 소속 포교단체 대표, 종단 등록 신도단체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추천권자의 추천서, 후보자 포교활동 공적서, 후보자 이력서, 종단 부여 자격증 또는 품수증 사본 등을 첨부해 9월 30일까지 포교원에 내원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대상인 종정상, 공로상인 총무원장상, 원력상인 포교원장상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중 열릴 예정입니다. 화엄사 말사 부산 해동용궁사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부산 해동용궁사는 지난달 31일 기장군청 군수실에서 주지 덕림스님과 정종복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위기 가정을 위한 자비의 쌀 10kg 200포, 총 2,000kg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해동 용궁사 주지 덕림스님은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부처님의 자비가피가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역의 중심 사찰인 해동 용궁사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며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해명당 무진장 대종사 열반 구주기 추모 달해제가 지난달 31일 제주 반야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제주 반야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무진장 대종사 열반 구주기 추모 달해제에는 주지 수상스님과 무주선원 본연스님, 유재호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진행된 달해제에서 사부대중은 무진장 대종사의 생전 법문을 들으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주지 수상스님은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포교에 헌신한 큰 스님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